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나나마의 돈되는 독서입니다. 독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삼박자 독서법이 있죠.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 선생님은요, 18년 동안 유배 기간 동안에 18년이라는 유배 기간 동안에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서에 있어서 세 가지를 중요시하고 있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 번째, 정독. 깊이 생각하며 꼼꼼하게 글을 읽는 것을 정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서는 질자가 빨리 질자입니다. 아까 조금 나왔죠. 생각이 달아나기 전에 얼른 받아 적어 두는 거, 메모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 질서입니다. 옛날에도 지금과 똑같이 책 읽는 방법은 같았다라는 거죠. 초서는 초자가 뽑을 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나 굉장히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되는 문장이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뺏겨 쓰는 겁니다. 필사에 해당되겠죠. 초서입니다. 이렇게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정독과 질서와 초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독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독과 질서와 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채팅하면서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도 여기에 다 나오죠. 메모하면서 그 다음에 베껴 쓰는 거, 따라 쓰는 거, 필사하는 거. 정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깊게 읽는 것. 저희들이 지금 한 달에 한 권 읽기, 이게 정독에 해당됩니다. 샘즈 독서의 의미입니다. 독서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책을 읽어야 그만큼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독서하실 것을, 책을 읽을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S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책을 통해 성공하고 성장하는 독서입니다. A는 행동하는 독서, 실천하는 독서입니다. 액션이 N이 빠졌네요. M은 메이킹 머니라고 해서 돈이 되는 독서, 내 삶에 적용하는 독서입니다. 샘즈 독서는 독서를 통해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부를 만들어가는 독서를 의미합니다. 독서 방법입니다. 단계를 저는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독서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시일님, 샘즈 독서 처음 들어봐요.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워밍업 하기입니다. 환경과 습관을 만드는 단계가 워밍업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선택하고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정하는 것도 워밍업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읽기입니다. 줄 긋고 읽기, 책 귀퉁이 접어서 읽기, 포스터 프레그 붙이면서 읽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필사하기는 좀 전에 다산 정약용의 삼박자 독서법에서도 나왔죠. 마음에 와닿는 문구 베껴쓰기, 초서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사유하기, 생각하고 궁리하고 적용할 것을 찾는 것을 사유하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유한다라는 말이 어느 순간에 와닿으면 여러분의 사고력이 커 나가실 겁니다. 출력하기는 아웃풋인데요. 읽은 것을 이제 출력을 통해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이어리나 독서 노트, 생각 노트에
요약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 출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독서와 스터디를 통해서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풋을 엄청나게 많은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도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인풋만 하면 또 안 됩니다. 아웃풋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책 읽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제가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문장의 밑줄 긋기. 저는 주로 만년필을 사용합니다. 빨간색 볼펜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3회 적용하고 싶은 것은 책 귀퉁이를 접는다. 세 번째,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은 포스트 플래그를 붙인다. 네 번째, 내 생각과 질문은 여백에 적는다. 그래서 책은 저는 공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책에다가 꼼꼼하게 필기하고 정리하고 요약 정리하셨던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책은 그렇게 공부하듯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민과 라미로 행복해지기라고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신의 선물님이 정리를 해주셨네요. 책, 읽기, 필사, 사유, 노트, 기록. 야, 멋집니다. 5단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무민이 이제 손바닥만한 포스트잇입니다. 여기에 책을 요약 정리를 하면 한 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포스트잇이거든요. 이것을 책과 함께 여백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 굉장히 양이 많아지면 공책에다가 그걸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붙이는 재미가 있고 요약 정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미 펜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굉장히 이제 필기감이 좋기 때문에 저는 색깔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위한 3종 세트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메모는 생각의 최소 단위이다. 노트를 꺼내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뭔가 독서 기록장을 한다고 하면 부담이 되지만 이렇게 손바닥만한 포스트잇에 나의 책을 읽으면서 요약 정리를 하고 또 나의 생각을 적으면 그게 생각의 최소 단위가 되어서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포스트잇은 기록의 최소 단위다. 펜은 쓰기의 최소 단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윈지힐님이 필기구 사는 거 너무 좋아해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문방구에 들어가서 필기구나 이렇게 쓰는 수첩이나 이런 문방구 용품을 사는 걸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행복하죠. 서점에 가는 것과 문방구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와 같은 분들도 많으시죠. 아까 아웃풋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아웃풋을 할 때 여러분한테 이제 팁으로 줄 수 있는 게 이 3가지를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why와 무엇, what과 어떻게, how 이 3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무슨 일이든지 해내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쓸 때도 그렇고 어떤 기획을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왜, 무엇, 어떻게 이것을 3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짜시면 굉장히 좋은 기획안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유라는 말이 제가 썼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지와 같이
어떻게라는 말을 넣어서 생각을 하면 자신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조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을 저도 굉장히 늦게 이해를 했고 또 활용을 했는데요.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사는 게 매번 문제 해결의 연속이죠. 문제 해결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를 위한 3종 세트, 저의 3종 세트입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독서 초보자는 어떻게 책을 읽을까요? 라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얇고 쉬운 책부터 우선 읽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제에 맞춰가지고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 나가시면 굉장히 책에 대한 그 분야의 거의 전문가가 되죠. 가볍고 쉽게 읽히는 책도 독서의 시작으로도 좋습니다. 잘게 쪼개어서 분량을 줄여서 책을 읽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잘게 쪼개어 가지고 분량을 줄여서 그 목표한 분량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목차별로 쪼개어서 책을 읽습니다. 두꺼운 책 같은 경우 한번 도전해 보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얇고 가벼운 책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며 파이프라인의 우화, 캐피캣 마케팅은 같은 저자죠. 그 다음 이독스, 그 다음 공부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서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독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들 MBTI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저희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젊었을 때는 내향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이독스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 앞에서 다짐을 하고 흔히 저희들이 자신의 어떤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확언을 하고 이야기를 선언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독서에 나와 있는 어떤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나는 굉장히 내향적인 성향이다. 남 앞에서 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7천만 부 이상 판매됐다고 하네요. 이독스가.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How to Study 공부책입니다. 재밌어요. 이 책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공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는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모르는 말이 나오면 사전에 찾고 그 뜻을 알면 응용해보고 응용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독서 습관 한 끼 독서로 인풋하자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시간의 댐 만들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책을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일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댐을 만들자. 그 시간을 각각의 시간의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한 시간에 동안 할 수 있는 어떤 주제,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1시간이 필요한 일이 있고 30분이 필요한 일이 있고 3시간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각각 시간에 맞는 그 시간의 분량에 맞는 어떤 일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잘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
30분을 독서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루 30분이면은 일주일이면 210분입니다. 3시간 30분이 나옵니다. 2주일이면 7시간이거든요. 하루 30분의 힘입니다. 한 끼 독서라고 표현한 게 30분의 의미입니다. 2주일이면 7시간이니까 책 한 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 30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 같지만 이것이 모이면 책 한 권을 충분히 읽을 시간이 나오는 거죠. 시간의 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이 댐의 시간도 댐을 만들어야 되구나 하는 게 와닿았던 순간이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 가계부수기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왼쪽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미래의 나와 만나는 시간,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를 처음 나왔을 때도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고 최근에 다시 보면서도 또 새롭게 여러 가지 감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영화를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영화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근 후 2시간, 사실 퇴근 후 12시에 퇴근하신 분은 뭐 2시간을 내기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보통 6시, 8시 이렇게 퇴근하신다면 퇴근 후 2시간, 주중에 달 5일을 합하면 10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말에 토일 이틀을 중에서 5시간만 나의 미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10시간이 나오죠. 총 20시간이 나옵니다. 미래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20시간을 나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죠.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면 5일이면 40시간이죠. 현재의 시간의 반이 미래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댐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물론 저녁에 10시, 11시, 12시 이렇게 퇴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평생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11시, 12시 퇴근을 한 적도 있는데 한 2, 3년? 길면 3, 4년 정도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상황이 바뀌고 이러면 또 시간이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 가계부를 이와 같이 만들어 쓰신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뭔가 하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독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요 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저는 우선 한 10년, 12년 더 돼 가는 것 같은데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도서관 형태로 그냥 큰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벌써 조금 지났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 아이가 어리다면은 거실을 도서관 컨셉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이 책을 읽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이 키워집니다. 그게 쭉 계속해서 중고등학교 가겠죠. 부와 휴식 공간을 분리해라 란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방에 들어가면 침대와 책상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입니다. 책 읽다가 공부하다가 침대로 가게 되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공간과 휴식하는 공간을 분리하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책 읽고 공부하는데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카렌시아 공간 만들기라는 부분은 아프리카 속담에 그 직장과 나의 집 사이에 캐빈을 만들어라고 한대요. 이 캐빈이 오두막인데 직장에서 있었던 걸 모든 거 털고 새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정으로 가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캐빈은 나만의 공간인 거죠.
이런 카렌시아 공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간이 카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차 안일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집 안에서 나만의 어떤 작은 공간, 그 공간은 나의 공간이야, 이렇게 스스로 명명해 주는 것도 나의 어떤 정신적인 성숙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쉬는 장소와 공부하는 일하는 장소 구분하고 시간도 구분할 것, 이렇게 공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거실에 나만의 공간이 없다면 식탁에 저녁을 먹고 나서 다 치우고 나면은 그 공간은 나의 공간, 차 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감사일기든 아니면 성공일지든 이렇게 나에 대한 앞으로 계획 등을 쓴다면은 그 공간이 나의 카렌시아 공간이 됩니다. 책장에 늘 복도가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예, 복도가 있군요. 책 읽는 복도를 생각했어요.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멋집니다. 저 위에 있는 이 사진이 카렌시아 공간으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만들다가 온 공간입니다. 창밖으로 바다와 노을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10평 정도 되지만 은퇴 후에 나만의 카렌시아 공간을 갖고 싶어서 작은 오피스텔을 산 공간이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학교 안에 버려져 있는 장소, 통로인데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통로를 제가 새롭게 저런 카렌시아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고 책 읽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사진입니다. 독서 습관 시스템을 만들어요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치카데미 독서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죠. 지독서라고 하고 있는데 온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독서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이 독서 습관 시스템에 나를 끼워 넣는 겁니다. 강제 독서라고 하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도 거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시스템에 나를 넣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서 목표를 정할 때 지금 우리들은 월 한 권 읽고 있죠. 조금 책 읽는 속도나 책 읽는 경력이 되신 분은 주에 한 권 정도 읽으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별로 책 읽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에 100권 읽기, 어떤 자기계발이든 경제경영서, 이 부분을 내가 올해는 한번 읽겠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을 읽고 싶어지는가에 대해서 자연히 또 새롭게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분야 책 10권만 읽어도 눈이 떠져진다고 하죠. 나만의 독서 습관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와의 대화 시간도 꼭 가지시고 독서 주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한 3년 동안 저 스스로 독서 주간을 만들어서 연가를 다 모아서 한 일주일 동안 도서관에 책을 쭉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책을 집중해서 읽고 책에 대한 독서력이 커지는 것을 저절로 느껴졌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출근하듯이 도서관에 가는,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서점에 최소 월 1회씩 한 번씩 가면 새로운 기운을 얻고 옵니다. 이것도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배우자하고 같이 가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데이터, 서점 데이터 이렇게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디의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간디는가 한 말입니다. 명언이 참 많은데요. 저는 30대, 40대에 이 간디의 명언을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이어리에도 적어서 보고 또 내 마음에 새기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그들은 당신을 무시할 것이다. 무엇인가 우리가 도전을 한다든가 실험을 하든지 시도를 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무시를 합니다. 가능하겠나? 라는 시선을 받은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먼저 그들은 당신을 무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당신을 비웃을 것이다. 그 다음 그들은 당신과 싸울 것이다. 비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당신은 승리할 것이다. 인정하는 거죠. 항상 도전에 대해서 주변의 시선은 처음은 무시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비웃죠. 비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거, 맞고 아닌 것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성취를 이루면 인정을 합니다. 칭찬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을 안다고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까지는 아니래도 일반적인 어떤 남들하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느껴지는 외부의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는 바뀌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돈 되는 독서, 돈독은 당신의 미래입니다.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한 하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라고 자유지승님이 올려주셨네요. 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비님이 독서할 때 속도도 중요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속도는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속도대로 책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남하고 절대로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속도가 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책을 저는 자신의 인생책이라는 생각이 들면 3번을 정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읽을 때 줄을 꺼서 읽고, 두 번째는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세 번째는 줄 건 부분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요약 정리한 것을 한 번씩 다시 읽어보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완전 한 자신만의 책이 되겠죠.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미실님이 거실 도서관하고 아이들 공부방도 따로 만들어 주셨나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거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면 일단 침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도 있어요. 애들 공부하는데 크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에 같이 공부하는 초등학생이라면 제 유치원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지금 바꾸려고 하면 애들이 또 저항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에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도서관에서 그냥 논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하게 도서관이나 서점이 친해지면은 책을 읽으면 결국에 그게 공부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해력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기본 수학도 문해력이 되어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모든 그 기초 기본이 책 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방이 많다면은 애들 공부방도 있고 침대방도 따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비님이 가족들과 도서관 나들이를 하는 날을 만들어서 저부터 습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경험인데요. 부모가 특히 엄마가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바로 책을 안 읽더라도 그게 이제 뇌리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책을 읽어요. 책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 그러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요. 책 읽는 속도가. 그래서 지금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책 읽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집에, 나의 집에 책이 곳곳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다 가다 책 제목도 보고 관심 있으면 아이들이 책을 읽게 되거든요. 리치나나님이 무덤에 가져가고 싶으신 책은 뭔가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종교를 믿으시는 분은 성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불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네빌 고다드의 책을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제 비유라는 측면으로 해서 해석한 책들이 좀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분도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때 3기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책에도 나와 있고요. 남편은 책을 별로 안 읽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갈 때 집에 있는 책을 그때가 아마 2000년도 2003, 4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2000년도 이전의 책은 다 버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바탕 울고 또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책을 계속 읽으니까 어느 순간에 본인이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관심 분야는 다르지만 더 전문적으로 더 깊게 책을 읽더라고. 그래서 남편도 바뀔 수 있구나. 책을 한번 읽으니까 서점에 가서 거의 거기 앉아서 요즘은 서점에 테이블이 있는 서점도 많잖아요. 하루 종일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책을 읽으면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도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초비님이 도서관에 가서 놀자. 저도 공부 정말 안 했는데 친한 친구랑 도서관에서 놀기 시작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제가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유치원생이다 이러면 도서관에 가서 놀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서재처럼 만들어서 도서관처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책을 읽겠습니다. 안 읽더라도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그 다음에 집에 책이 많으면 아이가 나중에 책을 읽게 됩니다.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TV는 없애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TV를 없으면 애들이 핸드폰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컴퓨터가 없는 곳, 서재, 거실에 다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책에 가까워지는 것, 그런 환경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은 밥 먹고 일석이조를 하셨는데, 초빈이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즐거우면 거기 가서 놀이도 있고 뭐 맛있는 것도 있고 이러면은 자주 가게 되겠죠. 맞아요. 민지님, 책이 집안 여기저기 있어야 해요. 맞습니다. 신문도 여러분이 종이 신문 있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경제 신문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지일님이, 저는 남편이 첫날 책을 들고 와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고 호감이 갔는데 아니었더라고요 하셨는데, 바뀔 겁니다. 민지일님이 책을 읽으시면 남편분이 또 바뀌실 것 같아요. 네, 다른 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12시가 되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독서하는 우리 지카 데미입니다. 지독서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꿈과 불을 향한 독서, 독서가 고마워, 돈독으로 미래를 바꾸다였습니다.